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의 김민정입니다. 오늘 4월 15일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주제 질문 사항과 진행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겠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고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마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 볼륨은 내리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 순으로 후보자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 발언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 모두에게 각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성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통받고 계십니까? 정부는 상위 30%를 빼니 많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재래상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바로 즉시 지원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경제를 다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오죽하면 이런 정권 2번만 했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어쩌면 우리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강성만 반드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금천을 키우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금천의 새 일꾼 강성만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기상입니다. 지금 금천은 신안산선 조기 완공,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부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천의 수건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금천의 목소리를 대변할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협조와 재원 조달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금천구청장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인 제가 금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굴뚝 없는 친환경 기업이 모이는 금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금천, 찾아오는 금천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금천은 압도적인 승리로 문재인 정부를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서 금천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 후보 전 금천구청장 차성수 인사드립니다. 두 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왜 무소속이지?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 소위 낙하산 공천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살펴보는 경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천을 무시하고 금천 구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천 구민 후보로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금천구 기다려왔습니다. 금천을 잘 아는 사람, 금천을 키울 능력 있는 후보, 애정과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지역의 일꾼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민의가 왜곡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했습니다. 일부 지도부의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천 주민의 민심으로 금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올려놓겠습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기호 8번 차성수입니다. 더 크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5개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조금만 민감한 사안이 발생해도 국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정치 불신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국가나 국민 그리고 민생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 배치가 최우선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당이고 국가나 국민은 그 다음에 후순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년간 판사로 재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긴 헌법 10조의 핵심이고 제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를 경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튼튼한 경제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정치를 검찰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하는 국회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 기득권들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상화하고 매일 출근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당도 또한 민주화돼야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정치공학으로는 지역의 풀뿌리 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 개헌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국민 소환 제도도 도입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들이 국회와 정당과 분권적 개헌이 함께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치 불신이 아주 심하죠. 그 책임은 정치인, 정당, 정치 세력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쇄신할 책임도 물론 정치인, 정당, 정치 세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이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따져보면 지역에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그저 어떤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특정 정당만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유권자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당만 쳐다보고 공천만 쳐다보는 겁니다.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금천구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는 그런 말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과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하시려면 저는 감히 금천구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정당만 일방적으로 편애하지 마시고 여야를 치열하게 경쟁시켜서 그래서 국가를 민생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강성만이 민생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이 상황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 매석, 또 경제 악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 이로 인한 야기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요. 후보자들께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또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실지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상처받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만했습니다. 저도 구청장일 때 메르스를 통해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았고 그래서 금천에 종합병원을 위치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전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먼저 국가는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시키고 전염병을 위한 R&D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염병이 경제 후폭풍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생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계와 시민계가, 시민사회가 착한 소비, 착한 임대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사각지대들 보충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방역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지역의 골목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병원, 그다음에 전달 체계,
이 두 가지와 시민사회 협력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에 중국을 경유해서 유입하는 외국인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스와 메르스 때를 그런 경험만 가지고 그저 공항에서 발열 체크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이제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그런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현상이 발생할 때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번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모델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도 질병관리본부 하위 기관을 두어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끊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산업을 너무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국내에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공산품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미국은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 강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저희 당은 권역별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지역별 음압 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TV를 지켜보며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질병관리본부를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대형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응급 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의료 체계를 촘촘히 하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과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비상국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 몰락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 경제 비상 상황에 정부가 긴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기재부는 상위 30%를 빼고 70%만 지원하니 많이 이런 탁상 공론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형식 내용 관계없이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말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원되도록 해서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정부의 탁상 공론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스타트업, 신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고용자가 많은 그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덜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고 더 필요한 기업은 지원이 안 가는 이런 탁상 행정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70%, 30%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혁신을 해내겠습니다. 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든지 국회를 소집해서 가장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전체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취약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와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적인 생계 위험에 처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퇴치와 극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조치입니다. 지금 국난 속 갑절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포용적 조치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추경을 내놨습니다. 매우 적절하고 시에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금융지원 또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지만 이게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생활지원자금이 단순히 복지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유통에 꼭 필요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금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 자금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적 경제체계를 지역단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유통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유통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또는 골목 상권들이 이러한 배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적절하게 지원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지역 동서간 개발 격차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수년간 서울의 낙후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천구를 포함한 관악구로를 합쳐서 일명 금간구라는 명칭이 등장할 만큼 금천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은 시흥대로를 두고 서쪽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금천구 동쪽에 거주한 주민들의 그 지역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동서 간의 그 생활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들의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조기 완공으로 지역경제 거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과 신림역으로 연장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 디지털 담지역을 재건축하고 출입구를 2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더욱 세련된 금천을 약속드립니다. 공군 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공공개발하여 금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독산역 등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처리장 이전, 서서울미술관 건립, G밸리 활성화,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금천 거주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동일합니다. 예, 금천 지역 주민들께서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측 지역의 저층주거지의 뉴타운 사업이 좌절되면서 사실은 저층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최기상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체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최기상 후보의 의견에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 어린이공원 지하 등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과 조례들을 적절하게 개정해서 공용 주차장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층 주거지, 특히 일종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종상향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일종 주거 지역은 이미 현실적으로 일종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 만큼 주거 용적률이 넘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현실화해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주거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현실화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와 시 차원의 비용 지원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허가까지 다 나왔던 뉴타운 사업을 그동안 이렇게 무산되게 했던 이 금천의 민주당 분들이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금천은 10년 전에 도시 재탄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허가받은 뉴타운도 다 반납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이 들어서서 다 무산됐습니다. 은평, 기름, 장이, 부가현, 신길 이런 것들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상전백회된 것을 보면 우리 금천 구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너무나 큽니다. 예, 금천의 이 동서 생활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도시 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지고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고 도로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가능한 곳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폐지하든가 총상향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곳부터 해야 됩니다. 단독 다세대 밀집지구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국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금천의 주거환경 개선은 이제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4,000여 명의 중국 동포와 2,700여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중국 동포 수만 봤을 때는 영등포와 구로구에 이어서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입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이 공동체와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금천구에 살고 계신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들을 한국 사회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완전 동화시켜서 끌고 가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상호 존중해 가면서
그들의 삶과 생활 방식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 습득 등 학업의 불리함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안에서 그리고 교육 안에서 이들을 함께 포용해서 끌고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에 이들에게 주민자치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또 자율방법대로서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주체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변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체로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권 내 역할을 만들어주려는 노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 가정의 교육, 소득, 제도권 내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주하는 중국 동포, 거주 중국인 다문화 가정은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른 개념입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할 개념은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고 또 이렇게 타국 체류자, 타국 거주자가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부작용, 폐해도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내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책,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봐도 무슬림 이주민들과 유럽인들의 이렇게 이 공존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주 중국 동포와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공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생김새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한국 문화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문화 정책 중 가장 시급한 내용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의 확고한 수립입니다. 즉,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는 곳에 가정 행복은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이 연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서류 미비와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업무에 따라 각각 관리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관련 여러 한계와 개선 방안은 금천구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문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세세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모두 발언 후 후보자 개별 질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는 2분 동안의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을 할 수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도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의 주거 환경은 정말 서울의 다른 구와 비교하면 참담한 실정입니다. 한국감정원 최근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의 아파트 평균가는 서울 25개구 중에 25등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금천구가 도봉구보다는 더 높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역전돼 가지고 금천구의 집값이 가장 쌉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이대로 두면 금천구는 서울의 슬럼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강성만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공약은 교육입니다. 제가 금천구를 다녀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주부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금천구가 물가도 싸고 그런 데로 살만한데 중학교 자녀를 여기서 계속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평촌이나 목동이나 인근 광명이나 아니면 영등포의 신길 뉴타운으로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금천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가지고 소위 말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킬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천 교육의 현실입니다. 인류대학 진학률, 소위 말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서울 25개구 중에 금천구가 25등 꼴찌입니다. 이런 교육은 더 이상 안 됩니다. 형평성 교육에만 치우친 금천 교육, 이제는 여기에 수월성을 더해야 됩니다.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교육, 반드시 강성만이 이루어내겠습니다. 명품 중학교도 만들고 명문 학교 육성팀도 만들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금천의 교육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먼저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방역 대응을 교훈 삼아 각 나라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이신 강성만 후보자도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초기에 차단했더라면, 초기에 격리를 시켰더라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시는데 대만과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왜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피해를 이만큼 줄였다는 것은 저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비행기로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공항을 잘 차단했으면은 우리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차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이제 와서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잘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국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에게만 빚졌다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 코로나 사태도 잘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 한번 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상 후보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치료제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약자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성만 후보님의 공약에는 감염병 예방 대책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금천 구민과 대한민국을 감염병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강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나마 헌신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해 드렸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 이런 조직을 이제 지방에도 하위 기관을 더 두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팬데믹 전염병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감염병 전문 병원도 국가가 설립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평소에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 그런 방법이나 또 치료 방법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경제 코로나가 올 거라고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말씀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그 다음에 이 국가 부채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요. 규제도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 코로나를 극복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망가져 왔습니다. 성장도 줄고 수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모든 것이 작년 1, 4분기부터 꺾여서 지금 하강 국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더욱 처참한 지경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코로나를 과연 이 정권이 막아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차성수 후보,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교육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25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들어가는 1000명당 비율로 보면 금천구가 22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위 스카이대학 중심으로 보면 그것보다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대학 진학률은 서울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구 많이 해결했습니다. 이걸 특목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특목고는 금천구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금천구의 진학률 통계는 저도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만은 정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바닥권입니다.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 젊은 주부들이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겠습니까? 우리 차성수 후보께서 구청장 때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데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하신 걸로는 듣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20대 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4년 10개월 해본 현장감을 갖고 있는 후보로서 대한민국 교육은 반드시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빌 게이츠도 나올 수 있고 스티브 잡스도 나올 수 있고 손흥민 같은 또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니 이런 형평성 교육만 가지고는 인류 사회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꿈이 뭡니까? 새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살고 싶고 내 자녀를 그래도 괜찮은 교육을 받고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직장에서 자립하는 거 보고 싶은 게 서민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주의 우리 금천은 집값도 서울에서 바닥이고 교육도 진학률도 서울에서 바닥인 이런 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강성만에게 힘을 모아주시면은 저희 경험과 인맥과 모든 열정을 살려서 바꾸겠습니다. 네. 차성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흥민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실혁명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과 과정과 그리고 전체 교육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바꿔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목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대폭 늘리자는 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통합당 지적인데 네. 70%까지 올리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만 후보 1분 30초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성수 후보께서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이라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인성교육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기본이죠. 지금 이 정권이 평등교육만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과거 저희들이 다닐 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하는 인성교육이 저희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인성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잘하게 해주고 부족한 애들은 더 끌어올려주는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 왜 없습니까? 저는 이런 학교는 이런 학교 나름대로 운영해 놔두고 국민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에만 전폭적으로 줘서 공립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없앨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그런 인류 학교들이 없습니까? 다 있지 않아요. 응?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그런 학교 다 없애고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이 약국 앞에 줄 서서 똑같이 마스크 배급받고 이런 나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혁파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총 4대 분야에서 12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 핵심 공약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산선 조기 완공을 이뤄내겠습니다. 신안산선 완공은 금천구 핵심 중의 핵심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 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4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뒷받침 없이 신안산선 조기 완공은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금천 주민들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약 30분이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응급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공군부대는 금천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 편의와 안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금천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나래 공원에 서서울 미술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따뜻한 금천 문화가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네. 무소속 차성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에게 개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최기상 후보 이제 금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약을 새로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5개 전체가 제가 구청장일 때 쭉 진행해왔던 일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대형 종합병원은 유치된 게 아니라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이미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 11월이면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과연 이런 5개 네, 공약을 질문 다 시간이- 진행하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질문 시간 종료됐습니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동안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 공약들은 금천 구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연계하고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지방에 계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 협의하고 협업하는 절차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경청으로 여겼습니다. 법정에 오시는 수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듣고 최대한 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해결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금천의 현안 사업들
주민들이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그 현안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장 우선하여 듣고 또 듣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성수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쭉 진행을 해왔고 서서울미술관도 이미 설계 단계에 있어서 쭉 진행이 다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제 온동일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돌봄 체계가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최기상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금천에서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곳곳에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가시는 분들의 모습, 퇴근 무렵도 같은 모습입니다. 금천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돌봄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 체계의 내용에다가 이 부분에서 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의 말씀, 욕구 등을 포함하여서 더욱 새로운 돌봄 체계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말씀 더 찾아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최기상 후보는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1월에 사표를 내고 바로 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법복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사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큽니다. 사법개혁에 소신이 있어서 정치를 하셔야겠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하셔야지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지역구 대표로 나오시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20년 근무하면서 법정에서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채 내지 못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법대 위에서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법대 아래에서 그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생생한 말씀을 듣고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법관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가분하게도 좋은 판사, 개혁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듣는 목소리에 이은 해결책도 제가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더욱 컸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주민 여러분의 욕구를 듣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시도해 보려고 새 길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만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상 시간이 30초. 후보님은 정의로운 판사라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처남, 동생 등 온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도 아주 다양합니다. 입시 부정, 위장소송, 위장이혼, 가족펀드. 최기상 후보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비리 혐의가 많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의 안친 게 정의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그리고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체력을 길러주고 조금 부족한 아픔이 있는 친구들은 그 아픔을 덜어주고 치유해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교육과 일자리 부분 더욱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일원으로서 금천 주민의 발전, 교육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천 개발 사업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대형종합병원, 또 공군부대 이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혁명 만들겠습니다. 신안산선을 조기 개통할 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을 연결해서 신림역까지 가는 동서간의 도로축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남곡선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해서 전철 서해 지역에서 역세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천구는 모두 6개의 환승역을 갖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혁명적 변화가 금천구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5만 명이 서명했던 경부선 북철 1호선을 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쥐벨리 근처 교통체증을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함께 반드시 해결하고 또 안양천 공원을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를 이전하면 금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중학교의 이전 신축, 디지털 도서관, 산학 R&D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이 금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고 청년들이 24시간 쓸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도전도, 방황도 불안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돌봄의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센터, 돌봄교실로 나뉘어져 있는 돌봄 체계를 금천구에 맞게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혁신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천구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꿈을 모두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수 후보님은 지금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나무당의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국민들 보기에 조금 남사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2번이나 구청장을 하시고 청와대에서도 계셨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차성수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지난 금천구청장 8년 동안 금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금천은 자치와 협치의 도시, 뿔뿔이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마을에서 골목에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금천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민심 그리고 지역의 민주주의의 변화
마을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민주당 중앙당의 일부 지도부가 오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천 구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그리고 금천 구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일부 잘못된 판단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리고 금천 구민들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는 비민주적, 폭력적, 일방적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주민들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차성수 반드시 당선돼서 금천구민의 자존감 회복하겠습니다. 금천구민과 함께 금천구를 더 새롭게, 더 크게,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함께 쏟아 부을 것입니다. 네, 강성만 후보 30초 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보면 차성수 후보님이 여러 가지 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공천 자리다툼을 하면서 이전 투구를 하면서 그런 뭐 고소고발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은 당선이 되셔도 검찰청과 법원을 들락거려야 되는데 이것은 두 번이나 구청장을 지켜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차성수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총 5건의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당내의 정치적인 경선 문제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이전 투구를 보여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건은 서로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특정 정치인이 제 구청장 시절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제기한 것 그리고 기타 다른 2건입니다. 그중에 이미 3건은 경찰 조사와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월 말에 고발된 2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2건도 마찬가지로 앞에 3건이 무혐의로 해결된 것처럼 똑같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깨끗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해준 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민주당의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이전 투구 때문에 국민들을 걱정시켜 드린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을을 지키는 공정한 시장, 재벌의 특혜 근절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 성범죄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집권 여당입니다. 금천구 역시 강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차성수 후보는 무소속입니다.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연구 제명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가 복당하셔서 당 대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당의 잘못된 결정이 한 정치인을 민주당으로부터 출당시켰습니다. 자발적인 탈당이 아니라 강제로 내쫓은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돼서 방금 걱정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금천구의 수건사업들 제가 8년 전부터 쭉 진행해 왔던 그 개발 사업들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저는 금천 구민들께서 저의 이런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저를 당선시켜서 금천구 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금천구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금천 구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네, 최기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사법개혁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인재 영입한 이유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판사와 검사도 책임을 지는 나라, 법이 국민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민주화를 위해 일한 판사 출신으로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차성수 후보님의 사법개혁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기상 후보는 훌륭한 판사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입되셨다고 합니다. 모든 개혁의 동력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잘하려면 최기상 후보가 잘하는 판사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법관이 되시거나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좋은 판례를 남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사법개혁이 내부로부터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외부에 있는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의 자발성 없이 외부에서 입법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도 사법부도 내부의 개혁 역량을 키우고 그 내부에서 힘들더라도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우리 사회 각 부분의 기득권과 특권이 해체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지 모두가 입법부에 온다고 해서 각 권력기관의 개혁이 완수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고령층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 생활고와 질병 등입니다. 노인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먼저 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금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만 5천여 분으로 금천 인구의 15% 정도입니다. 고령 인구 및 1인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일자리, 소득 지원 확대를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 통합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 및 서비스 공급,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금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이 행복한 금천 만들기에 애써온 구청장 차성수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소득,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외롭지 않을 권리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각 동마다 일동1 공동 작업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또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활동의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끊임없이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통통 나래단 등 다양한 복지돌봄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쭉 체크해왔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롭지 않게 지내셔야 합니다. 지금의 노인복지회관 좀 더 확장하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 늘려야 됩니다. 현재의 경로당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65세 이상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책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동일하고 동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로 구분되는 그런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도록 국회 가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폭로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건강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사태에 손쉽게 희생이 됐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의 우리 노년 세대는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다행히 이 다음 노년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노년 세대를 우리 정부와 사회는 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산업화의 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한국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이분들을 보살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우리 이 노년들은 일을 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시간 노동과 국가 부조를 합쳐서 이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는 앞선 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후보당 각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준비되고 누가 검증된 후보인지, 누가 금천을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 골목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공 공모문도 꼭 보시고 또 사전투표에도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차성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꿈,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금천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금천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금천에서 자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더 밝은 미래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금천이 키운 인물 차성수입니다. 교수 출신 교육 전문가, 청와대 출신 국정 전문가, 지난 10년 금천 발전을 고민해온 금천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준비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 검증된 일꾼,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저 차성수를 국회로 보내주실 것을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써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발언 시간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 주인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소득은 줄고 성장은 멈춘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실업자만 양산하고 결국 경제가 몰락하는 실업주도 몰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법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대학살하는 이 정권의 좌파 파시즘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몰염치 그리고 무법
이 세 가지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금천은 민주당 일당 독주 시대였습니다. 낡은 지역주의에 속아 살아온 결과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싸고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못 사는 동네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강성만이 함께 금천을 키우고 민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저 강성만에게 금천 구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만은 금천을 한번 바꿔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법정에 서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절실한 사연을 접하면서 법은 국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판사라면 국민의 말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 지킴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좋은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법대로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금천 주민들께서 금천구 국회의원을 참 잘 뽑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의 마지막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